군사적 위협도 위협이지만은요. 자, 이 사이버 공격의 수준이요. 이제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완전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국의 인터넷망은 북한 사이버 부대의 놀이터다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들리고 있는데 뭐 정부 뭐 한수원도 그랬다고 하고 카이도 그랬다고 하고 예. 지금 우리 중요한 군사 국방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연이어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방첩과 간첩을 나눠서 별도의 전문기관, 그 정보기관을 가지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에도 해당하는 정보기관, 그러니까 뭐 기관을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마다 이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자부의 에너지 쪽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이 모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할해가지고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지금 정보전에 대한 대비가 단순히 군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거는 홀 오브 더 거버넌트, 전 정부적 차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2.0텔까지 민간까지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해서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에 있는 어떤 정보 수집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통화라는 사실 굉장히 좀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야 될 때다.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고 뭐 뒤에도 얘기를 나오겠지만은요,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엄청나게 취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위협도 위협이지만은요. 자, 이 사이버 공격의 수준이요. 이제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완전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뭘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 심 박사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작년부터 하여튼 올 연초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 국방 연구자들에 대한 그 이메일 해킹 공격들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대로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수사를 제대로 나선 적도 없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 있으면서 뭐 나라가 안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이 그야말로 좀 이렇게 그 짖는 소리를 좀 덜 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요,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그 좀 조금 해킹이 좀 덜한 뭐 그 사과 제품, 예, 특정 제품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나마 좀 해킹이 좀 덜 된다고 그래서 사과. 예. 아, 우리 거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러게 우리 거를 써야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 체제가 갖고 있는 좀 한계가, 보안의 한계라든가 윈도우 체제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해서 뭐 결국 위험한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everyone for himself or herself 이런 상황을, 이런 안보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아, 막 마음이 울리시네요. 막 책상을 치는데 제 마음까지 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사이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지금 한국의 인터넷망은 북한 사이버 부대의 놀이터다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들리고 있는데, 뭐 정부 뭐 한수원도 그랬다고 하고 카이도 그랬다고 하고 지금 우리 중요한 군사 국방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연이어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해킹을 당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상황이면 우리의 정보 다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이 모자란 것이 첨단 기술인데 그들은 원천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핵무기. 근데 그 핵무기가 정교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술까지 가미되면 이건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따라서 지금 사이버의 심각성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취하고 있는 위협은 전부 다 커졌어요. 우리 사이버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디 뭔가 주무가 되는 부서가나 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합동성이라게 필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문제는요 뭐냐면요, 이거를 다 그냥 합동이라고 맡겨놓으면 실제로는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이 좀 맡아가지고 해서 끌고 가는 게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통신이랄까
이런 어떤 전산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공군이 위주가 돼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리딩 에이전시가 돼서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육군이나 해군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든 한 군데에다 책임을 딱 주고 거기에 예산을 좀 몰아줘야 그래야 이게 힘이 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이버사 같은 데 가보면은 공군 출신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3군 중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뭐 이전 뭐 장관님도 솔직히 그랬었고 사이버에 관심을 공군이 좀 상대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사이버사 문제는요. 일단 이 정치적인 이 굴레를 벗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 무력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소위 이제 뭐 댓글 공작 이제 이걸로 지금 사이버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고 했으면 그거 사람들 처벌하고 끝났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자, 그거를 여기를 갖다 계속 붙잡아 놓고 일을 못하게 하는 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사이버 기능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리딩 에이전시는 어떻게 보면 군이 아니라 이제 회사죠, 저기죠. 모 회사가 예. 동 이름으로 하시죠. 그 내곡동에 있는 회사가 이제 핵심인데, 근데 이제 거기도 솔직히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면서 굉장히 많이 좀 무력화됐죠. 그래서 이런 힘들을 좀 모아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가 새롭게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정보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나중에 말씀을 이게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이제 이 전쟁의 형태, 적의 공격 형태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그 전쟁과 우리가 평화라는 틀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우리가 사드 공격에서 그러니까 사드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회색지대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크림반도를 막 러시아가 잡아먹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회색지대 분쟁, 이런 전쟁과 평화 사이의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군도 군이지만요. 이때 제일 열심히 활동해야 될 건 사실 정보기관이에요. 근데 이 정보기관들이 무력화돼서는요. 도대체 무슨 공격이 어디서 어떻게 있고 얘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조금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이렇게 무슨 뭐 대공 뭐 이 기능을 갖다가 무슨 뭐 경찰로 옮기는 어쩌는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럴 바에는 방첩과 간첩을 나눠서 별도의 전문기관, 그 정보기관을 가지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에도 해당하는 정보기관, 그러니까 뭐 기관을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마다 이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자부 에너지 쪽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모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화해가지고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지금 정보전에 대한 대비가 단순히 군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거는 홀 오브 더 거버넌트 전 정부적 차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2.0탈까지 민간까지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해서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에 있는 어떤 정보 수집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통화라는 사실 굉장히 좀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야 될 때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엘파소님께서 사이버사 분석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쪽 전문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버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양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군사작전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데프콘도 뭐 4단계가 평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반도에서는 평시라고 볼 수 있는 데프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군사적 긴장은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것은요. 그런데 어떤 군사력이냐? 재래식 군사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버는요. 현행작전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현행작전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군에서도 원래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 내곡동 우리 국정원 차원에서도 사이버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각각 주요 기관에서 사이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현행 사이버전에선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이 북한군의 안마당이 되고 있다. 이것이 댓글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인터넷상에서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정부라면은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소극적이다. 뭐 아까 엘파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사 분석 보고서도 만들지 않고 있다면 사이버사는 뭐라고 있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심지어는 탈림 매뉴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서 해야 될 어떤 기준점 같은 걸 정해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방 연구자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이메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면요. 그거 딱 모아가지고 해서, 요 원점이 여기네? 그럼 이 원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뭐 공격을 가하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얘한테 정보가 빨리는 척 이렇게 미끼를 던져준 다음에 얘를 트레이스에 들어가자.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해.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거를 누구도 주도도 하지 않고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정말 제가 조금 이 부분야를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익이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지금 북한의 행보에 그러니까 통신선 복구 하나 가지고 우리 연합군사훈련 뭐 중단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엔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 거 다 줘가면서 막 북한은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북한의 막말에 또 끌려가고 지금 대북 정책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